이거 얼굴 나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10월 11월 2일에 오늘 현재 우리가 여기 우리 딸기가 이게 전체를 기록했을 때 이 시가 토경들은 1.4나 1.5가 안 나오거든요 지금. 저 양액 배대에는. 근데 토경에서 이 시가 높으면 이게 두꺼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 토경보다 돈을 양액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거든요. 양액이 가면 이것보다 이슬이 더 많이 맺어요. 근데 이슬이 적게 맺는 거 그래도 맺으니까 이거는 이 시가 좀 낮아서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천량은 2.2까지 추천하는 거죠. 지금 1.4 내지 5니까 이 시량은 수분은 39%니까 아주 좋다. 35에서 45%니까 좋다. 그리고 여기가 옮겼을 때 죽은 놈들, 얘들은 왜 죽었느냐? 육묘 때 일액을 맺어가지고 그 일액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때문에, 그 아미노산 단백질 때문에 작은 잿빛 곰팡이 붙어가지고 그 놈이 먹었다. 그럼 일액을 식혀버려야 되는데 지금도 일액이 맺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드름병이 와서 여기 시드름병이 있거든요. 시드름병이 죽은 거는 이 실을 더 올렸더라면 일액을 안 맺어가 안 죽어요. 이제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얘가 죽으니까 그 삭은 잿빛 곰팡이에 들어가 냄새 나니까 작은 뿌리 파리 온 거고, 작은 뿌리 파리가 죽인 게 아니라는 거죠. 작은 뿌리 파리는 일액을 맺어서 일액이 말라서 아미노산 단백질에 의해서 잿빛 곰팡이 피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그 잿빛 곰팡이가 그래 많이 안 필 정도는 아니거든. 일액을 적게 맺었으니까. 그게 일부 농가에 이거보다 이시 낮은 거는 많이 죽었다 소문이 들릴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거는 왜 일액을 더 많이 맺었다는 거죠. 일액 속에 근권 미생물이 소화시킨 아미노산 단백질. 그럼 그걸 왜 지가 먹어야 돼? 왜 뱉었느냐? 입속에 탄수화물이 부족해지면 양수분을 먹다가 더 먹으면 잎이 당이 떨어지면 뿌리가 설사해요. 그러니까 당만큼 먹고 그 외 거는 잎 끝에 있는 우리가 톱니 있죠. 톱니 볼록볼록 거 여기에서 수문을 열어버려요. 수문을 열어버리면 양수분이 나가겠죠. 그 속에서 질소를 먹고 소화시킨 아미노산 단백질이 흘러나가서 단백질을 모체로 균이 발생하는 잿빛 곰팡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은 영양이 많이 분출이 되니까 잿빛 곰팡이 갑자기 달려가지고 죽으니까 시들어 죽겠죠. 우리가 눈으로 보기 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냄새가 나니까 작은 뿌리 알을 까버리겠죠. 거기 왔어. 이제 이해되죠? 그 건전한 데는 작은 뿌리 팔에 알을 깔 수가 없어요. 왜? 냄새가 안 나니까 자기 새끼들이 유충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삭은 거를 먹으니까. 잿빛 곰팡이가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먹는 게 그 다음에 후자의 충이죠. 이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심을 때 그 다음에 짱잎 짱모로서 죽었던 거는 육묘 때 아침마다 일액을 매번 씻었다라면 그때 잿빛 곰팡이 위양병이 안 왔다는 거죠. 잿빛 곰팡이예요. 이제 요 부분 정리됩니까? 딸기 생육 중에 잿빛 곰팡이 발생 주 원인은 이렇게 팁번이 달라붙은 잎, 여기는 잎 끝에 일액도 붙어 있고 연한 조직에 아무래도 영양이 많잖아요. 거기서 잿빛 곰팡이. 탄저도 그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탄저는 이제 그거랑 또 다르죠. 탄저는 너른 면적이 잎에 안 깼죠. 잎에. 네. 탄저는 잎에 와야지. 탄저가 굴러가 거기까지 잘 안 갈 거예요. 유황병이 더 많아요. 모양이 거의 비슷해가 그 분류가 안 돼요. 두 가지가. 근데 예, 탄저하고 유황병. 분류가 잘 안 돼요. 그 종류가 비슷해가지고. 아니 맹물 시비를 이제 일액을 씻어버리면 이제 잿빛 곰팡이야. 이제 잿빛 곰팡이는 일액을 씻었으니까 안 오고, 탄저병은 겨울에는 거의 없어요. 그 육묘 때. 육묘 때도 그 아침에 물 뿌린다고 탄저병 오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물 뿌린다고 탄저병 오질 않는다는 거죠. 탄저병이라는 거 하루 종일 비가 오거나 그 온도에 맞아야 오지. 날 맑은 날 물 뿌린다고 탄저병은 절대 안 옵니다. 날 맑을 때 균이
햇빛 좋은데 균이 발생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안 합니다. 햇빛 나면 죽는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DNA 속에. 그러면 흐린 날에 아침에 그 이렉을 씻을 때 씻으면 괜찮아요. 그것도 그 짧은 시간에 탄저병을 발생 안 하니까. 이렉은 무조건 발생 안 하는 조건이나 씻어내는 방법. 그날 안 씻거더라도 하루 이틀 있다 또 씻어도 되니까. 근데 이렉이 안 씻겨 나가면 무조건 그 양의 농도 양에서 질병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매일 안 하고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이게 해도 그렇죠. 괜찮다. 예, 그렇죠. 이거 쿨러 있잖아요. 이 쿨러 물을 가지고 살짝 돌리고 씻어버리면 잿빛 곰팡이는 무관하다. 우리가 꽃곰팡이가 온 거는 이렉에 의해서 온 거죠. 맞아요. 이렉에서 이렉을 맺으니까 아미노산 단백질에서 핀 거지 꽃가루에서는 잿빛 곰팡이 못 펴요. 꽃곰팡이는 맞아요. 이렉을 맺어서 발생한 원인이 이렉이라는 거예요. 이렉을 맺어서 꽃곰팡이 발생한 거지 꽃곰팡이 약은 쓸 필요 없는 거고 잿빛 곰팡이 약은 원래 쓸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약 치면 그 방제가 거의 다 되는 거죠. 균이니까. 이제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 육묘가 많이 죽어가지고 지금 이거 런너를 꽂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육묘 과정에서 이렉에 의해서 발생한 위양병 잿빛 곰팡이류다. 이렉에 의해서 발생한 게다. 그거는 큰 나무도 죽어요. 올 가을에 비가 안 왔잖아요. 복숭나무 큰 거 사과나무 죽어버려요. 지가 이렉 맺어가 지 나무를 타고 내려오니까 그 나무에 붙어있는 나무 껍질에 붙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을 잿빛 곰팡이 먹고 바로 나무를 먹어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먹어버려요. 그래서 큰 나무 죽어버려요. 근데 뿌리는 안 죽어요. 지상부 흙에까지만 이렉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서 못 들어가니까. 이제 잿빛 곰팡이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 잿빛 곰팡이는 살아있는 나무 바로 죽여요. 그래서 산에 있는 참나무 같은 거는 콜크식은 콜크 물이 안 들어가죠. 은행나무. 자기 물 안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자기 이렉이 떨어져도 다른 식물은 죽일 수 있어도 지는 안 죽어요. 이렉이 떨어졌는데 이렉을 내뱉어가 땅으로 떨어지고 자기 가지를 타고 가도 자기는 안 죽어요. 왜? 방수 처리해 놨기 때문에. 그 콜크로. 우리 그 참나무 그 다음에 저거 있지 않습니까? 은행나무. 그 폭신폭신한 콜크 돼 있죠. 방수 처리돼 있죠. 안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시드름병이 이 시가 낮으면 이렉을 많이 맺어서 시드름병 온다. 이렉을 맺는 이 시값은 1.2 이하가 되면 이렉이 잘 맺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1.5가 돼 5가 돼도 이렉을 조금 맺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보다 더 이 시가 올라가면 이렉이 거의 안 맺어. 송이밥이 조금 맺고. 그럼 양액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 시값을 한 3.7까지 준다고. 3.7을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배울 때 안 배웠죠? 아니 3.7. 토경에서 만약에 그렇게 이 토경에는 예. 축이 안 나기 때문에 머물고 있는 비료가 많기 때문에 토경에는 이 시를 그 1kg를 100평당 1kg를 주면 0.08이 올라가요. 0.08이요. 예, 0.08이면 0.1도 안 올라간다는 얘기네. 0.08. 예. 그러면 5kg 지금 5파리 삽이 0.4가 올라가요. 그럼 여기 우리가 평수가 180평에 200평 잡아도 예. 10kg 주면 지금 현재 우리 이 시값에서 그래도 부족하다. 100평에 5kg 한 반을 뭐 여기 해가 200평을 치고 100평당 5kg 주도 부족하다. 그럼 한 번에 줄 거냐 나눠 줄 거냐 그 차이겠죠. 네. 예, 물을 줄 때 나눠 주면 된다. 한 번에 줄 때 100평당 3kg씩 요소를 주면 되겠죠. 이 밭에는 딸기 잎 속에 노란 반점이 치잖아요. 노란한 반점 있죠. 예. 가리 가다, 소금 가다. 소금 가다 캐 맞나요? 가리 가다 캐 맞나요? 거기서 비슷한 것 같아. 그것이 예. 가루랑 그것이 염이 가다. 예, 염류지적이라고. 염류지점이 소금. 네. 소금하고 염화가리 성분은 거의 같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를 올려라. 그래 100평에 1kg는
0.08이다. 이 시값은. 근데 이해되나요? 예, 0.08. 100평에 10kg 준다고 해서 딸기가 죽나? 그렇게 아니에요. 10kg 주면 2.45 정도밖에 안 여기 돼. 그냥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200평이라고 기존 2kg를 집어넣으면 0.16 0.16밖에 안 돼. 그거 갖고는 아예 그 코끼리 비슷했지. 근데 나는 이 것이 뭐 한 번에 딱 주고 그 뒤는 물 줘라. 매일 줄 생각하지 마라. 염료 찍죠. 그리고 요소 줘라. 요소요? 예, 요소가- 인상갈이 가다돼 있으니까 요소만 줘라. 요소요? 그렇죠. 요소는 측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암모니아트에서 질 상태로 바뀌면 된다. 측정된다. 그렇죠. 암모니아트의 질소에서 질 상태로 바뀌면 측정이 된다. 한 일주일 지나면 이제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줄지 말고 설금설금 줘서 올려라. 이제 그거는 그래 됐고, 지금 이게 딸기가 달린 거를 다 딸 거냐만 소금할 거냐 그 차이거든요. 예. 조금 비료만 다 주면 얘들은 다 따도 될 만큼 초세가 전하가 아니잖아요. 지금 중이상상이에요. 예, 중상이라고. 그래, 문제는 잘못된 게 이 바닥에서 돈을 다 뜯어내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이 파리를 뜯어내버렸으니까. 잎은 왜 깔있느냐? 잎 장수가 몇 장이 안 되는데, 지금 옆 장수가, 우리가 이파리가 개수가 지금 옆 장이 지금 5, 6매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이거 딸기 다 따면 열 몇 장이 돼야죠. 그래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걸 해가지고 일만 그 처진잎도 그 옛날 이제 육묘 때 따라온 잎이나 그런 것도 일을 육묘 중에 이파리 긴 것만 불 패는 것만 조금만 떼고 예. 그 잎도 버리지 말아요. 거기 또 버리지 말라. 그렇죠. 그것만 따내비는 게 아니고 예. 여기 따내빈 거 보면 이런 것도 따내버렸거든요. 예. 이건 다 돈이에요. 이건 한 500원짜리 갖다 버린 거예요. 이런 거는 이렇게 큰 걸 갖다 버린 거죠. 이거 왜 따내냐? 돈인데. 이걸 따내버리고 돈 벌라 그러면 돈이 나오겠어요. 이제 지금 이제 송잎 키가 작다. 자, 키가 못 크고 있죠. 키가 못 치고 야간 온도를 올려라. 빨리 닫아가 온도를 올려라. 야간 온도. 지금 천장에 있는 거 이거는 수막용입니까? 쿨러가. 예. 수망. 수막용이야. 이 아래도 맹물 시비하는 쿨러가 사실은 있어야 돼요. 안에도. 이거 입자가 자른 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입자가 잘게 있어요? 나와. 그건 크나 굵거나 그건 큰 관계 없는데, 전체가 날아갈 수 있는. 여기도 전체 날아가요. 예, 그런데 지금, 얘는 지금, 이중해법은 못 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죠. 못 쓰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지금 이 하우스가, 동서 방향이 돼가지고, 남쪽에서 해가 되고, 북쪽에 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겨울에. 지금 남북방향. 남북 방향. 예, 남북 예, 여기 방향. 이게 방금 가요. 예, 예. 그러면 네. 이거는 팁번이 잘 오는 하우스. 바람이 예. 좀 많이 타요 여기. 여기가 또 바람 고리대가 바람이 세요. 예. 그래서 팁번이 발생 하는 발생 품종을 지금 심었다는 거죠. 예, 서량이니까. 예, 서량, 금실, 죽창, 딸기 잎이 호흡을 들숨날숨하는 걸 심었다는 거죠. 장이 같은 거는 팁번이 발생 안 해요. 그럼 앞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시설을 갖춰가지고 팁번을 안 하게 100% 못 할 것 같으면 팁번 안 하는 품종을 심어라. 30분만 실내 섭입 30%나 20% 떨어지면 팁번 해버려. 오늘 지금 코가 맹맹하고 코가 따가울 정도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팁번은 오늘 날짜로 왔거든요. 그 팁번은 어디서 왔냐면, 큰 이파리가 기공이 건조 상처가 됐다, 탈수돼서. 그러면 대사작용 안 하거든요. 대사작용 안 하면 큰 이파리가 먹지도 안 하고 영양 생산 안 하니까, 영양 생산 안 하면 잔뿌리가 죽을 것이고,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작은 이파리가 다 먹고 다 죽어버리겠죠. 작은 이파리가. 그래서 팁번이 발생하는 품종을 심었기 때문에 실내 팁번 발생 품종을 심었다는 거죠. 이 품종이 아닌 걸 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우스 방향에서요. 아니요. 근데 이걸 막아주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람이 이쪽을 불면 이쪽이 바람 부는 쪽을 개폐기를 내려주는 쪽이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람이 안 들어야죠. 네. 바람이 서서히 들어갔다 빠져요. 네. 그게 햇볕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안 부는 쪽을 열어야 돼요. 밀양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집에 딱 이렇게 접었거든요. 그 좁은 자리를 딱 낙동강 때문에 좁은 자리 거기 가서 바람이 쐬요. 그 위쪽 농사 있는 사람 괜찮아요. 그 집에는 항시 바람이 불고 있어. 그럼 겨울에 무조건 티번하는 거야. 바람이.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바람골이에요. 네. 바람골이에요. 그러면 티번 하기 때문에 아예 뭐 30분만 해도 기공 탈수는 되니까 아예 품종을 가지고 선택을 해주시면 어떠냐. 축하요. 아니요. 죽향도 하니까. 장이. 같은 거. 예. 품종을 티번 품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설향하고 금실, 예, 죽향. 자, 죽향이 있다면 안 하는 거는 티번이 발생하는 건 장이. 자, 이 품종을 하면 장이는 아주 다소 품종이거든요. 근데 신맛이 없는 단점이 있어요. 신맛이. 그렇죠. 단맛이 많이 나고. 단맛, 향 다 있어. 신맛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신맛이 없는 것과 동시에 새콤이가 없거든요. 근데 그리고 흰가루병을 많이 해요. 흰가루병은 왜 발생하냐면 잎 두께가 얇아서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기생 곰팡이 붙은 흰가루병이거든요. 이 씨를 올리면 흰가루병 발생 안 하죠.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막아야 될 건 이제 계속 막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엽색이 중 정도로 색이라면 좋은 거고 엽 두께도 중짜고 지금 상태는 약간 희득그레이 보인다는 가리가 많아서 그래. 요소만 계속 주고 농사 지으면 된다는 거죠. 요소만. 가리 성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키가 작으니까 지금 키를 키우라. 이건 지금 이거를 아무리 잘 지켜도 답은 없어요. 뒷번이 엄청나게 오는 위치에 하우스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우스가 그럼 겨울 내 뒷번 안 올 수 있는 하우스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판단하는 만약에 여기가 이제 이 단동이 아니고 예. 만약에 이제 연동. 연동으로 해버리면 요즘 왜냐하면 기둥이 그거는- 한 5m 정도 되는 그거는- 거 스마트팜. 그거는 그걸로 했을 때는 그건 더 빨리 망하죠. 섭이 더 없죠. 그거 이제 시설 자체를 미스트를 이제 바닥에다가 그렇게 해주면 실내 섭을 40% 이상 잡아주면 돼요. 네, 그렇죠. 40%. 그럼 하우스가 높으면 실내 습 잡기 엄청나게 어려워요. 이 낮게 문을 열면 섭이 잡히는데 높게 열어보면 섭이 안 잡혀요. 그러면 불을 엮고 바람을 옆으로 빼내야 되겠죠. 그 큰 하우스에도. 왜냐면 지가 지금 자기- 이제 스마트팜으로 이제 저기 시설을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거든요. 거기는 미스터기나 이제 뭐 습 조절을 하는 게 다 이제 완비가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해도 여기는 바람 번지가 돼서 안 좋아요. 왜 천장밖에 더 해놔요? 그러면 그러면 동서 방향이 더 좋다는 얘기네요. 북쪽으로 한 개씩이면 찬 곳에서 바람이 들어오면서 실내 습을 이런 바람 번지는 안 되고 이런 바람 골에서는 이도 저도 다 안 돼. 아유, 품종을 바꿔야 돼. 여기가 바람골은 아닌데요. 원래 자체가 군산이 예. 바람이 좀 많아요. 예, 그럼 바람골은 바닷가는 아니고 예. 이게 이제 겨울에는 북서풍이 많이 불잖아요. 예. 북서풍이 딱 이렇게 오는 이게 것이 이걸랑요 이게. 길목이라고. 예, 아니 또 북서풍이 그러니까 바람이 그것도 항상 있고 이렇게 불어요. 그것도 있고 그 지역이 바람 골 자리가 있어. 여기도 하우스를 계속 보고 있으면 여기하고 저 끝에하고 딸기 보면 제일 끝에가 지금 바람이 안 움직여. 제일 끝에가 덜해. 그럼 여기가 째다는 거죠. 바람이 가는 길이 있어요. 예. 바람 가는 길.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도 농장 있고 저기도 지금 농장 있는데 거기 같은 거는 약간 이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다면 거기는 약간 이렇게 돼 있는 예. 편이걸랑요. 예. 약간 틀어져 있는데
이 바람 타는 것이 틀려요. 아, 그것도 있고. 거기는 덜 타요, 바람이. 아니요, 떨어지는 자리하고 또 달라요. 떨어지는 자리 앞에 거하고 다 달라요. 앞에 큰 하우스 지나면 뒤에 농사 안 돼. 거기 방향을 틀어버려갖고 바람을 내리 꽂아버리거든. 바람이. 그래서 바람 이거는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그거 방향 틀어나면, 다른 작물은 괜찮아요. 딸기가 들숨 날숨 쓰는 동물이나 곤충 호흡하는 얘가 기공탈수가 되거든요. 그 딸기가 상당히 비싼 작물이잖아요. 근데 이 품종만 바꾸면 된다는 거죠. 시장 가격은 거의 비슷하니까. 이제 이야기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 상태에서는 이 서랑이란 품종이 티법 많이 하는 품종에다가 오늘처럼 이 정도 바람이 불면 얘는 수일 내에 티법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실내 여기도 습도계 달아놨을 때 습이 낮다는 거죠. 그럼 습을 갖다가 얘가 기공 탈수된 걸 아무도 모르죠. 지금 심어놨고도 한 20 며칠 전에도 했는데 앞으로 안 해라 하는 법은 없다는 거죠. 지금 심어가 이 정도 티뻔한 사람 없어요. 그때도 건조한 바람이 한번 불었다. 1하방 나오고 2하방 나올 때가 티폰이 많이 나오는데 예, 지금 딸기밭에 가가지고 티뻔이 이 정도로 온 밭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예, 그건 인정하죠. 예, 그 저는 여기에서 이제 가르치 드리려고 왔으니까 의논하려고 온 거죠. 이게 추천할 작목에 대해서. 그러면 일액이 지금도 맺고 있다는 거는 이 시가 낮다는 거예요. 일액이 맺는다는 거는 일액이 맺는다는 거는 비료량이 적다. 일액은 비료량이 적다. 그리고 이제 그 시드름병이 생겼다는 건 이거는 일액이 맺어서 일액에 의해서 죽은 거고, 일액에 맺혀서 타고 내려간 잎에서 맺힌 일액이 있어 아미노산 단백질이 인산가리 칼슘 물론 다 있어요. 그런데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는 잿빛 곰팡이가 붙은 거죠. 그걸 씻어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씨가 높기 때문에 많이 안 죽었다. 어쩌다가 한 포기 죽었다는 거예요. 거의 안 죽었죠. 그러면 이게 가에 열어놨을 때 가 쪽에 성장이 빠르면서 일액 많이 맺은데 죽을 수 있고, 복판은 안 죽거나 표가 날 거예요. 그리고 티번은 가해가 안 오고 복판에 많이 올 거고, 복판에 온도가 높아가지고 기공이 많이 열린 상태에서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복판 이빨이만 탈수가 많았죠. 가해 거는 온도가 낮았거든요. 양쪽에는 지금 티번이 거의 안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온도에 기공이 많이 열린 상태에서 건조한 상태에서 바람이 불어서 복판에 기공 많이 열린 잎들만 티번이 왔다는 거죠. 복판에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하우스가 넓고 큰데 단동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그럼 북쪽으로 한결씩 가지고 섭이 일정하게 빠져나가고 온도가 높더라도 섭이 유지되면 티번이 안 일어나죠. 바람이 불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티번이나 모든 게 정리가 되고, 티번은 품종으로 바꿔야 된다. 티번은 기공 탈수다. 티번은 기공 탈수다. 예. 그 다음에 응애가 생겼다는 거는 조금 있다는 건, 요거는 벌에서 거의 올 가능성이 많아요. 거의 벌에서. 지금 벌 안 집어넣었어요. 안 집으세요. 그러면 노지에서 날아온 거죠. 거의 벌에서 벌을 렸을 때 벌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완벽하게 잡아야 돼요. 그 벌의 응애가, 그 벌에서는 응애가 안 가고 찐득이 가거든요. 그래서 벌을 열 때 찐득이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거기서 안 나와야 되거든요. 가시 응애가 벌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벌에서 자라요. 그럼 노지에서 지금 그 풀에서나 들어온 거죠. 그 다른 매개 곤충에서 따라온 거. 그럼 뭐 저기서 지금 벌도 키우고 있걸랑요. 거기 날라 들어올 수 예, 벌이 와가지고 갖다 날라요. 예, 우리가 벌이 14통이 들어가니까 예, 살라니까 부담돼가지고. 예. 벌을 키우는 사람들이 사과 농사 짓는 사람이 응애를 못 잡아요. 사과 수정이 시킨다고 벌을 키우니까 그 벌 속에서 계속 우리 집에 가서 앉으니까 우리 집 사과밭에 응애를 못 잡아요.
이제 이해되죠? 그 보면 벌에는 뭐 그 가시응애라고 해가지고 이 지금 우리 전박이응애나 똑같은 놈이에요. 아니 훨씬 크던데 좀 틀리던데요. 아니 그게 예, 벌에서 가시- 옮겨. 예. 벌에서 옮긴다고 그거 다 밝혀졌으니까. 예, 그 벌의 진드기가 여기 있는 딸기에 있는 응애하고 같은 놈이에요. 그 사과밭에 농사 짓는 분이 사과 가수원에 벌을 키우는 사람 치고 응애를 잘 잡아낸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 밭에 계속 날아오거든. 우리 집에 키우니까. 우리 마당에 키우고 우리 사과밭에 계속 가는 거예요. 응애를 못 잡아요. 벌 방향을 또 틀어놓으면 더 많이 날아오겠죠. 벌 방향에 따라서 요놈이 그 똥 사러 올 때 적당한 거리에서 딴 데 똥을 싸고 있다니까. 예, 저 벌 집어내야 되나 갑자기 막. 예, 그런 인데. 요새 노지에 들어 하우스에 벌 많나요? 아니 갑자기 막 뭉예가 막 갑자기 예, 이제 고압분무기로 한 번씩 약하고 뭐 한다고 할 때 이제 넣고 했는데도 갑자기 막 지금 이제 여기에서 해야 될 거는 이제 연면 시비로 지금 얘가 지금 히드걸에 힘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안에 쏙잎이 키가 작고 그러면 오후에 일찍 닫아가 오후 온도를 올려라. 온도 올리고 맹물 시비를 해가지고 온도도 올려주고 아침에는 맹물을 뿌리든지 해가지고 키를 키워라. 10시경에 아침 일찍 일찍이요? 맹물 시비는 아침 일찍 아침 일찍. 아침에 그 맹물 약어는 그 저녁 지금 이 상태로라면 네. 저녁에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 빨리 크죠. 습도가 있어야 되니까요. 예, 습도 있어야 되고 물을 먹어야 영양 이동하니까 쭉 크죠. 지금 이 잎 두께는 아무리 물을 뿌려도 병 안 한다. 잎에다가 물을 허벅허벅 줘야 된다. 맹물 시비 온도 맹물 시비에서 일액을 빼내기도 하고 키를 키워라. 키를 키워라. 키. 그 다음에 골드 그린이나 칼라를 써라. 몇 cc? 두 번에 한 번. 요건 60 cc. 설탕은 150에서 60에서 60에서 60g에서 120g까지 써라. 20리터 한 말이에요. 예, 20리터에. 그래서 약하고 같이 쳐도 되는 거예요? 혼용됩니다. 그렇게 해줘가지고 영양 주고 맹물 시비해가지고 빨리 활성화 시켜라. 비료도 주고. 오래만 하고 이거는 품종을 선택을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려면 섭을 갖다가 이제 보충을 시킬 수 있는 여기에서 섭을 보충할 방법이 텀이 안 나온다. 이게 우선은 어쩔 수 없이 바람 예. 부는 쪽을 막아주고. 그렇죠. 예, 여기를 그렇게 하고 막아버리면 또 막 너무 여기가 뜨겁고 지금은 이제 맹물 시비로 요거 아직 안 덮은 요걸 돌리다가 요 밑에 그렇죠. 설치가 쿨러를 돌리가 물을 뿌리줘라.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이정빈이 낮췄으니까 지금은 쓸 수. 쿨러는 이제 쓸 예. 수가 있는데 이중하고 나도 지금 쿨러 해가지고 이거는 낮에나 물을 줘야 되겠어요. 안 주면 뒷번이 계속 한다는 거죠. 이파리가 탈수가 되니까. 그래도 겨울에는 여기는 수막만 가지고 농사를 져요. 예. 그래서 안에 습도 밤에는 조절이 좀 잘 돼요. 밤에가 문제가 아니고 네, 기공 그렇죠. 닫았을 네, 때는 네. 섭은 있고 없고는 네. 입만 두꺼우면 질병 안 하니까 그건 무관해. 그런 걸 하는데 왜냐면 이거 하고 나면 낮에 안에 이제 습도가 많이 이제 방울방울이 묻혀 있고 하니까 습이 좀 유지되는 될 수가 아니요. 있어요. 뭐 그런데 맞아 바람 불면 뒷번 하니까. 뒷번은 2월 초부터 뒷번 하거든요. 네 맞아요. 12월 달 폭덮번을 1월 달 뒷번 하지 뒷번 안 해. 요 겨울에는. 그럼 2월 초 되면 살짝 드는 순간에 어디로 여는 순간에 뒷번 해버려. 뒷번은 실내 습이 40, 50% 이하로 떨어져서 온 거거든요.
70%에서 40%, 50% 맞춰놓으면 티프 안 오는 거예요. 티프는 별게 되면 비로 주면 얘들 돈 나오잖아요. 이제 이해되죠? 그리고 연면 시비는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되고 아니면 더 빨리 키우거나 그럴 때는 더 자주 하는 거예요. 그 꽃눈 분화시킬 때는 설탕 염화가리를 여기가 더 늘리고 여기에는 어릴 때 그 염화가리를 그리 안 늘리도 될 만큼 토양에 가리가 많아요. 소금이 많아. 그래서 여기에는 조건은 꽃눈 분화는 뭐 어지간해 가지고 그 여기 안 되는 잘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인데 토양에서는 앞으로 그 우리가 시설을 바꿀 때는 또 다음에 상의를 하면 되고 오늘 한 것들은 제가 그 날짜 써서 사인해 드리겠습니다. 돈 받으려고 온 건 아니고요. 요거는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어 놓고 저 해드릴 거고 해드릴 건데 우리가 이 시값을 이렇게 보면 1월 15일이 온도가 제일 낮아요. 이때 이 시값은 이 시는 2.7 그럼 7월 15일이 제일 더워요. 여기 고온 여기는 저온 계절의 축을 만들어요. 이때는 이 시값이 1.8이야. 그 10월 15일이 가을의 중심이고 4월 15일이 봄의 중심이에요. 또는 가을. 그럼 요 때는 이 시값이 뭐냐면 2.1이에요. 2.1. 그럼 노지는 2.5의 이 시값이에요. 그러면 이 계절의 이 시값에서 토양 수분은 이거는 35에서 45%는 양액이나 통행이 똑같아요. 그럼 이 시는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고 딸기가 우리가 이래 보면 키가 제일 큰 시점의 이 시량은 여름에 1.8에서는 0.8에서 1.0이 되면 키가 크고 1.8이 되면 키가 안 자라요. 그럼 키가 제일 작게 자랐을 때 0.5고 겨울에는 0.8이 되면 안 좋고 키가 제일 많이 크는 1.5 잘량이시도 낮아요. 제일 좋은 게 2.7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겨울이고 요건 여름이고 식물이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성장. 요건 비료를 늘리고 요건 날짜에 성장하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웃자람을 개발해낸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채소치보다는 좀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지금은 11월 달이니까 2.2 정도 가야 돼, 잘량시가. 2.2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1.4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낮아요. 지금 웃자라는 쓸 때 약간 그것이 지금 이 정도 깊이에서 예. 지금 한 키가 10cm 일부 키가 크는 게 있을 거예요. 10cm 이제 아까는 5cm 정도 박았다가 이제 10cm 박았잖아요. 예. 이 정도에서 그 잔량이 씨가 예, 측정이라. 그게 예, 나와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 감사합니다. 앞으로 요 표를 하나 만들어겠어요.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와가지고 누가 기록해 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죠. 예? 분석치가 안 나오죠. 우리가 글을 써가지고 노트 한 장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상의해서 어떤 부분을 밝혀주어 가야 되죠. 밝혀줘요. 지금 잎이 두껍기 때문에 저녁답에 물 뿌리는 게 제일 좋아요. 키를 키워야 되니까 성장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비료도 더 먹게 되고 비료도 더 주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소금을 할 거냐
비롤 더주가 다 딸 거냐 이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 티퍼는 별개니까. 티퍼는 한순간에도 오니까 그건 포끌포개예요. 그건 정말 여기에다가 비상장치를 해가지고 뭐 습이 40도 되면 비상을 걸어가지고 물을 뿌린다 어디 조치를 해야 되는 거지. 비료를 적게주고 농사 지으면 돈이 나오나요? 안 나오겠죠. 그리고 그 차이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특별히 질문이 없고요. 예, 저 고설에 예, 이제 처음에 이제 정식했을 때하고 예. 그때부터 이제 이게 이제 저 이시 주는 거 예. 뭐 수학기 때까지 대충 어느 네. 정도 이렇게 저기 해야 되나 정식하고 어느 정도 주고 정식하고 꽂는 분화 될 때까지 이 시를 좀 낮게 가져가다가 그 약계가 어느 정도 얕게 가져간다는 게 그 우리가 잔량이 시가 낮아야 돼요. 예, 우리가 그 아까 이시 이 시말은 예, 예. 거시에서 공고변 시가 공고변 시가 저 일정 공을 준다고 해서 그게 잔량이 남아 있냐? 0점 몇밖에 없어요. 그럼 0점 몇을 먹고 있는 거죠. 지금 양의 딸기에다가 우리가 이 시를 3.5를 줬다, 3.7을 줬다. 3.7을 좋은 거지 잔량 이 시가 먹고 있는 현재 이 시다. 3.7을 주가 1.2도 없어지면 딸기 몸에 갚을 게 없는 거예요. 없죠? 근데 남아있는 잔량이 계속 먹는 거지 3.7을 줬다고 해서 딸기 이 시를 많이 줬다.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양에게 그 배액이 하루에 한 3번 정도 물을 줘서 3분씩 3번 줘서 첫 번째 배액 안 나오고 두 번째 끝날 때 조금 나오고 세 번째 조금 나오면 되거든요. 그럼 배액은 하루에 조금씩 나가게 해라. 그럼 잔량 이시를 맞춰라. 배액이 왜 배액이 나가야 되냐면 배액이 나가야 산이 없어져요. 근데 여기는 흙에 산이 돌을 녹인다고 써버리가 없어요. 영양소를 녹이가 먹고 그 다음에 토양에 산이 있는 것들은 거의 그 돌에 가서 돌을 녹이고 자꾸 산이 없어져야 돼. 근데 양의 배기에는 그 배기 분출이 안 빠져나가면 그 산이 늘어나요. 그 산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렇게 처음 양액을 제가 토경만 하다가 예, 이 양액을 작년에 처음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 가운데서 이제 100m 같으면 가운데 잘라가 양쪽으로 물 들어가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맨 끝부분이 예, 나무가 이렇게 잘 크고 예. 가면서 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와가지고는 한 10m 정도 가면 또 안 크다가 하여튼 크는 것이 맨 끝이 훨씬 잘 크더라고요. 그런데 원인이 왜 그런지 호수가 오래 쓴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호수 오래 쓴 거 아니면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뭐 작년에도 물을 몇 번 정도 줬지 나중에도 나중에 맨 마지막에가 4번이었을 거고 어, 하루에- 7번만 하루에 몇 번 주죠? 근데 이제 왜냐면 올려도 물을 사실 너무 많이 나는 그만큼 주는지를 사실 몰랐는데 맨 처음에 정식해가지고는 예. 한 10번 정도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7번 줘다가 지금은 내가 생각할 때는 한 5번 정도 이렇게 줬으면 했는데 한 7번을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습으로 인해 가지고 아래 뿌리들이 활동을 예,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끝부분은 아무래도 좀 들려 있잖아요. 예, 그 섭이 맞아요. 예, 그래서 섭이 맞으니까 더 잘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 섭은 35에서 45% 맞춰라. 예, 그래서 이 시를 측정했을 때 맞아요. 아래쪽에 그 배지 이시가 낮아야 돼요. 예, 그러면 아래쪽에 뿌리가 많이 내려가서 뿌리가 많이 먹어야 되는데 거기 가습을 시키가 잔뿌리가 자꾸 죽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산소 이제 부족으로. 기계를 측정을 자꾸 이렇게 해봐야 요 되는데 요거 지금 새거 산 고장 요- 지금 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갖다가 지금 여기 하나 사고 제가 예. 하나 사고 두 대를 샀잖아요. 사야 돼. 예, 어제 해가지고 오늘 온 거예요. 이시 측정을 하면 예. 그냥 앞으로는 이걸로 소통할 거예요. 제가야. 맞아요. 예. 지금 이 시가 맺히고 일액을 맨날 네. 그럼 저 표를 갖다가 이제 계속 소통을 하겠죠. 기록을 해가지고. 그럼 기록을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뭐 결정이 나와야 되지. 한 개 한 개 저거 이제 이 데이터 내가지고 기록지를 사진을 찍어 보내면 따르륵 보고 그다음 소통 시간 짧아야 되겠죠. 그런데 한두 사람 전화 오고 그러면 한나절 갖고는 저거 뭐예요? 이름 못하죠. 그죠? 그래, 하여튼 어쨌든 제가 필요한 시간은 그 표를 보고 판단한 시간 5분이 안 걸려야 돼요. 그래야만 제가 생활하고 살 수가 있지. 한 사람 잡고 30분, 그럼 1시간에 2사람밖에 못 만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동해서 일을 하겠냐. 그럼 그 표를 개발해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소통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 밭에 아는 분들이 많이 왔다가 지나가겠죠. 그럼 내한테 메시지를 뭘 주고 갈 거냐는 거죠. 안 좋다 좀 문제 잘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흉 보는 거죠. 딸기 농사 짓는데 와가지고 왜 흉을 봐야 되냐고. 잘못된 것만 바로 잡는 방법을 원인과 결과를 밝히고 소통하면 되죠. 그죠? 예. 오늘 그 먼 길에 제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황금농구 대표님. 너무 좋죠. 감사. 예, 우리 아드님 어때요? 뭔가 새롭네요. 이 시가 3점 몇 이런 걸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렇죠. 네. 4.0을 줘야 잔량이 1.3을 먹고 2.7이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날씨가 흐리고 겨울에 눈 오면 더 많이 줘야 돼요. 기공이 별로 열고 못 빨아들이잖아요. 짧은 시간 이만큼 먹어야 돼요. 더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날씨가 흐리가 기공이 조금 열어가 성장은 많이 해야 되는데 딸기가 주렁주렁 달리는데 안 먹으면 없잖아요. 겨울에는 대사작용 기간이 짧으니까 이시가 올라간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일조량이 짧아가지고 기공 정산장이 적으니까 이시가 올라간 거예요. 제가 이제 이제 이 배지 이시를 높여야 된다는 것은 이제 그런 이해가 가는데 또 한 예. 가지 그 궁금한 점이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배지에 이시가 많이 쌓이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비료를 타서 뭐 질사카슘이나 뭐 인산이나 뭐 가루나 이런 거 이제 넣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이제 한마디로 비료가 많이 염류 쌓인다는 축축이 얘기가. 됐죠. 아니요, 배액이 나가면 흘러가죠. 토양에는 쌓이고, 그러니까 토양에는 이제 쌓이기 때문에 비료를 주고 물을 주라 그러죠. 나달 중에 허시했을 아니 그렇죠. 계속 주셔야지 하지 마라. 아, 이 식값을 보고 그 다음에 물만 함수량만 맞춰주라. 함수량이 35% 이하 되면 물을 주는 거지 30% 이상 되면 물도 주지 마라.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비료가 A통 있고 B통 있고 이제 그 따로 이렇게 비료를 타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혼합통에 해가지고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만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것이 혼합된 그 이시를 찍어봐야 돼. 이 탔을 때 예. 기계도 믿으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칼슘하고 인산하고 만나면 예. 엉킨다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예. 골분처럼. 근데 그럼 이제 순간적으로 만나가지고 이동해붙게 되면 큰 관계 없죠.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 와서는 흙에 마이너스 전극이 플러스 전극이 결합이 되거든요. 그럼 식물에서 유기산이 나와서 녹여서 다시 분해했어. 그 다음에 그 분해한 데다가 우리가 그 입에서 탄수화물을 공급시켜서 미생물 영양을 줘서 미생물이 분해하는 거죠. 다시 미생물이 재분해해서 먹는 거죠. 미생물이 건건 미생물이 분해해서 만든 영양소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는 거죠. 질소를 먹는 게 아니고. 그럼 질소를 먹었다면 우리가 얘들이 일액을 뱉어도 제피곰팡이 안 펴요. 요소 비료 아무리 줘봐라 제피곰팡이 피는 안 피거든요. 질소가 아니다. 질산 칼슘을 줘도 제피곰팡이 안 펴요. 그 뿌리가 소화시킨 아미노산 단백질. 그럼 설탕을 주면 제피곰팡이 피는 안 펴요. 저 제피곰팡이는 우리가 유박이라든지 아미노산 단백질만 먹는다. 우리가 이 바닥에도 유박을 뿌려버렸다. 그러면 제피곰팡이 많이 발생하겠죠. 근데 잎이 두꺼워 가지고 일액을 안 맺으면 유박에는 제피곰팡이 피도 딸기는 안 펴요.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질병을 스스로 부르는 게 있고 질병을 스스로 쫓아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비료량으로서 컨트롤해야만 생산이 제일 많고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을 3일 정도 끊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시축 아니 지금 왜냐면 배도에 제가 이제 지금 수분이 받아졌을 때 99잖아요. 예, 그 99번 끊어서 어. 말려라. 내려올 때까지 어. 주지 마라. 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3일 정도 좀 이제 수분이 맞아졌을 때 예. 그때는 이 시를 뭐 얼마 정도 넣으라고 2.5를 넣으라고 했어요. 어떻게 얼마나 넣으랬어요? 지금 기계가 예. 작동이 잘 안 할 수가 있어요. 2.5, 3.0, 뭐 3.5 이렇게 주면 기계가 안 떼요. 그죠? 그러면 비료를 배로 타버려야 돼.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상태에서 뜨면 기계가 읽은 다음에 이 씨가 너무 높다고 에러가 나갖고 서버릴 수가 있을 텐데. 아니 혼합 탱크에서는 측정하지 원 탱크에 측정 안 한다. 거기는 그럴라면 저기 소환동에 있는 에크이는 이씨 2.0 넘어가면 서버리는데. 원 탱크에 측정해요. 그거는. 아니, 혼합통이 없는 애 있어야 한다. 혼합동이 없는 거는 그건 또 다른 방법을 해야 될 거고 혼합 탱크가 있는 거는
혼합탱크에서 이슬이 감지해요. 혼합탱크에서. 그러면 이제 그것들은 지금 이제 혼합탱크가 있는 거는 A통, B통에 비료를 더 타버려, 배로 탑이라. 그러면 지금 산청의 그 같은 경우에 비료를 배로 탔거든요. 그럼 배로 타니까 비료가 우리 낭비하면 아깝잖아요. 배출되면. 그게 3분. 그 다음에 또, 한 오전 8시 반에 3분. 그러면, 10시에 10시 반에 3분. 오후 1시에 그때 3분 줄 때, 두 번째 줄 때 조금 나오고, 세 번째 줄 때 조금 나오고, 100이 안 나오죠. 100이 안 나오도록 줘라. 그 지금 주는 게 3.7을 줘도 잔량 시가 그래 높진 않아요. 2점 몇 밖에 안 나와요. 장애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일액을 맺는다는 거는 잎 속에 탄수화물이 없다. 그 뿌리에서 꽂은 양수분을 다 먹는 순간에 뱉어야 돼. 못 먹고 잎이 싱거워진다. 당이 떨어지면 잎이 당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가 설사하겠죠. 뿌리 미생물이 활동을 못해. 씨를 그렇게 줘도 뿌리가 안 죽어요. 좋은 거 없어요. 3.7을 줬을 뿐이지 들어가는 순간에 중화가 돼가지고 2점 몇 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좋은 거는 먹어버리고 딸기 몸속에 가 있지 없거든요. 배제. 그럼 실질적으로 먹는 거는 4.0을 줘도 2.7 밖에 못 먹어요. 그 밑에 떨어졌으니까. 그 계속 먹는 건 2.7이라는 거죠. 이제 이해되죠? 예. 근데 딸기가 서량이 티번이 온 걸 갖다가 해석을 분분하게 잘못한 거죠. 여기도 갖다 붙이 저기도 갖다 붙이 이런 거죠. 티번이 와서 기공 탈수가 돼서 큰 이파리가 대사작용을 안 하니까 영양 생산 안 하겠죠. 그럼 잔뿌리가 굶어 죽었거든요. 그런데 비료를 많이 줘서 뿌리가 죽었다. 이래 역해석한 거죠. 그 역해석 때문에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1,000만 원씩 돈이 날아가고 있어요, 매년. 그러면 컨설팅 하는 분이나 우리가 강의하는 강사들이 제대로 된 놈 있나요? 제대로 된 사람이? 이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4.0을 줘도 딸기를 35개를 딴다 그러는데 공급을 4.0을 주서 뿌리지 잔량은 2.7을 먹는 거죠. 그죠? 3.7을 줬다고 해서 3.7을 먹는 게 아니고 잔량이 씨는 떨어져 있다는 거죠. 주는 순간에 중화가 되잖아요. 그 안에 희석되잖아요. 그러면 2점 몇 밖에 먹는 게 아니에요. 계속 먹는 거는. 그럼 2점 몇을 먹는다고 장애가 있느냐? 그럼 겨울에 우리가 비가 올 때는 20도 빌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 집에 하우스 이불이 있으면 20 올려도 괜찮아요. 덮어놔면 되는데 이파리 두꺼운 거는 아무리 덮어놔도 장이 없어요. 이제 이해되죠? 비료를 먹고 탄수화물 생산하는 건 장애가 없다고. 생산 안 하는 게 햇빛 덮어보면 금방 당도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비 올 때는 우리가 토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며칠 비 오고 눈 온다 그러면 뭐부터 있습니까? 비료부터 줘놔야죠. 비료 20부터 올려놔야죠. 20값 올려놔야죠. 양액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20값 좀 올려야 돼. 횟수는 적게 주되 못 먹으니까 횟수는 적게 주되 20은 올려놔야 돼. 해가 없는데 햇빛이 없는데 햇빛이 없으면 그 기공정산이 적게 되면 조금 먹잖아요. 조금 먹은 게 이만의 양이 많아야 되는 거죠. 전체 필요한 양을 짧은 시간에 다 먹어야 돼요.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군산은 좀 머네요. 네. 여기 좀 변방인 것 또 같아. 끝에 예, 바닷가. 예, 그래서 키로로 몇백 킬로로 왔는데 좀 머네요. 한금농구 대표가 오기에 다음에 예. 논산 쪽으로 이렇게 오시는 걸음이 있으면 아니요 제- 장목반에 그러니까요. 장목반에 불러못 제가 이제 네, 오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부여에서 농사